안녕하세요. 시민 여러분의 지적 호기심을 채워드릴 시간입니다. 최근에 법원에서 나온 판결 하나가 정말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. 네, 그렇죠. 전직 대통령 윤석열 씨가 이 비상계엄 선포 때문에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고 주장하는 시민들에게 위자료를 줘야 한다. 이런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. 네, 맞습니다. 첫 판결이죠. 저희가 여러 언론 보도들을 좀 종합해서요. 이 판결이 진짜 어떤 의미인지 또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 한번 깊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. 네, 그러시죠? 우선 판결 내용부터 좀 봐야 할 것 같아요. 법원이 시민 1인당 10만 원, 이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명령했잖아요. 네, 10만 원이요. 근데 이 액수 자체보다는 제 생각에는 법원이 모든 일반 시민이 다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. 이렇게 인정한 게 더 중요한 포인트 같아요. 이게 보통은 개인이 막 증명을 해야 하잖아요, 피해를. 그쵸? 원래는 그렇죠. 근데 이번엔 그럴 필요가 없었다. 이게 법적으로는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? 네, 바로 그 점이 정말 핵심입니다. 그러니까 뭐 직접적인 물리적 피해 이런 게 없었더라도요. 이 비상기엄이라는 굉장히 이례적이잖아요. 충격적인 상황을 그냥 지켜보고 경험하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시민들이 공포나 불안감, 뭐 무력감, 아니면 자존감 손상 같은 이런 정신적인 고통을 겪었다고 법원이 인정을 해준 겁니다. 아, 그냥 그 상황 자체가 고통이었다. 네, 언론 보도를 보면 법원이 이런 시민들의 정신적 고통하고 그 손해가 아주 명백하다 이렇게 판단했다고 하더라고요. 개별적으로 피해를 증명하지 않아도 된다는 건 앞으로 있을지 모르는 국가의 어떤 불법 행위에 대해서 집단 소송을 할 때 그 문턱을 좀 낮출 수 있는 그런 중요한 판단이라고 봐야겠죠. 실제로 이번 소송에서 이긴 시민들도 뭐 각자 내가 어떤 피해를 입었다 이런 구체적인 증거를 막 낸 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. 그냥 비상계엄 상황을 겪은 보통 시민들이었다 뭐 이런 거죠. 그렇습니다. 네, 그 사건 자체가 그냥 시민들한테 집단적으로 정신적인 피해를 줬다. 이 점을 법원이 인정한 거죠. 이게 어떻게 보면 하나의 선례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상당히 큽니다. 이 판결 나오고 나서 비슷한 소송들이 정말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는 소식도 들려요. 네, 맞아요. 한 소송단은 시민 1만 명을 더 모은다고 하고 또 다른 데는 뭐 하루 만에 수백 명이 모였다 이런 보도도 있었고요. 네네. 언론에서는 또 이런 움직임이 혹시 뭐 김건희 여사 특검법 추진 이런 특정 정치적인 사건하고 좀 연결된 거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내놓고 있고요. 네, 뭐 언론에서는 그런 정치적인 맥락에 대한 해석도 당연히 나오고 있습니다. 하지만 이제 법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좀 더 주목해야 할 부분은요. 이번 판결이 예를 들어 뭐 소상공인들이나 아니면 광주 여성 변호사회 같이 이미 진행 중이던 다른 집단 소송들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이에요. 아, 다른 소송들에도요? 네. 전국적으로 이런 비슷한 소송이 확산될 수 있는 뭐랄까 기폭제가 될 수도 있다. 이런 가능성이 제기되는 거죠. 판결의 파급력이 생각보다 클 수 있다는 겁니다. 만약에 진짜 모든 시민이 다 소송에 참여하면 배상액이 이론적으로는 5조 원에 달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추산도 있던데 이게 현실적으로 좀 가능한 규모인가요? 숫자가 너무 커서 좀 놀라운데요? 그건 어디까지나 그냥 최대치를 가정한 그야말로 이론적인 계산일 뿐이고요. 그렇죠. 이론상이겠죠? 네, 실제 소송 참여율이 얼마나 될지, 또 앞으로 법원의 최종 판단, 특히 뭐 항소심이나 대법원에서 어떻게 판단할지에 따라서 배상 규모는 뭐 엄청나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. 여기서 중요한 건 그 액수 자체보다는 이런 대규모 배상 가능성이 제기될 만큼 이번 1심 판결의 파급력이 크다. 이걸 보여준다는 거죠. 그럼 앞으로 절차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? 그 가집행이 가능하다는 결정도 있었다면서요. 네, 맞습니다. 판결이 아직 확정된 건 아니지만 가집행, 그러니까 승소한 시민들이 배상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해서 윤 전 대통령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다. 이런 결정이 나온 겁니다. 아, 미리요? 확정 전인데도. 네, 언론 보도를 보면 승소한 쪽 대리인이 윤 전 대통령 재산에 대해서 압류 절차를 진행하겠다. 이렇게 밝혔다고 하더라고요. 어떻게 보면 판결의 실효성을 좀 높이려는 조치라고 볼 수 있겠죠. 언론에 공개된 걸 보면 윤 전 대통령 재산이 한 80억 원 정도 되고 그중에 본인 명의 예금은 한 6억 원 정도라고 하던데요. 그럼 압류가 진행되면 이 예금이 대상이 될 수도 있겠네요. 네, 그럴 가능성이 있죠. 하지만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1심 판결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. 네, 1심이죠. 재판부마다 판단이 달라질 수도 있고요. 또 항소심이나 대법원에 가면 또 다른 판단에 나올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. 최종적으로 책임이 있는지 없는지, 또 배상 규모가 얼마로 확정될지 이거는 시간이 꽤 걸릴 겁니다. 윤 전 대통령 측이 항소를 할지,
뭐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지도 좀 지켜봐야 하고요. 네, 그럼 정리를 좀 해보면요. 법원이 처음으로 이 비상계엄이라는 국가적인 사건 때문에 시민 전체가 겪은 집단적인 정신적 고통을 인정을 했고, 이게 이제 전직 대통령을 상대로 한 대규모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는 어떤 문을 열었다.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. 맞습니다. 이게 단순히 뭐 돈, 금전적인 배상 문제를 넘어서요. 국가 권력의 행사가 시민 전체에게 미치는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영향, 그러니까 정신적인 고통에 대해서도 법적인 책임을 인정했다는데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. 앞으로 비슷한 사안에서 중요한 법적 선례가 될 수 있겠죠. 그렇군요. 직접적인 물리적인 피해가 없더라도 이런 국가적인 사건으로 인해서 시민들이 집단적으로 겪는 정신적 고통에 대해서 우리 사회는 과연 어디까지 책임을 물어야 할까요? 시민 여러분께서도 한 번쯤 곱씹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 살펴보겠습니다.